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은 실전 투자가의 대가고요. 좀 제 입으로 대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컨셉이 뭐 좀 자신감 넘치는, 좀 즐겁고 실제로 또 실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항상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그 가치관을 유지하려고 좀 건방지게 보여도 제 스타일입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힘들어도 웃고. 하지만 저의 성격이 주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내력이 강하고요.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와 내 승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제가 이거다 하면은 포기를 안 합니다. 25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열정적으로 했고요.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LG전자 우선주 마지막 버스 망설이면 놓친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 대한민국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날짜로 2716입니다. 3000도 안 되죠. 지금 2716이라는 거는 3000 아래이기 때문에 매우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25살 때부터 금융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의 401k 퇴직연금제를 보고서 대한민국도 결국엔 미국처럼 1000에서 만선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만선이 안 왔어요. 좀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10년 안에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만선에 가 있습니다. 10년이 단축되면 좋겠는데 그건 정치하는 사람과 국민이 많이 알아야 만선까지 가는 거예요. 정치만 욕할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금융의 문맹에서 탈출해야 정치인을 혼내키고 그런 사람 뽑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지고 개미들이 똑똑해지고 대한민국 주식인들이 똑똑해지면 종합주가는 10년 안에 만선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금융 강국이 되진 않죠. 뭔가를 잘못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000선에서 지금 3000선도 아니고 3000선도 무너졌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두 가지만 개선을 하면 대한민국은 금융강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그리고 부자의 나라가 됩니다. 중상층이 두꺼워지는 나라, 그건 자본주의의 꽃, 중상층이 두꺼운 나라, 대다수 부자인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식 없이는 자본주의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국내 투자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30에서 16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국내 투자를 낮췄습니다. 왜 낮췄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연금에 전문가들 채용하고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데 전문가 다 쫓아내고 자기 패거리들, 데모 많이 하는 사람들,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 낙하산들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냥 겉멋만 들어서 분산 투자, 뭐 세계로 나가자, 미국 투자가 좋대,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30에서 16%로 지분을 낮췄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투자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대한민국의 금융 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집도 자기 나라도 안 지키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했어요. 이제는 다시 뒤돌려야 합니다. 뒤돌린다는 게 뭐죠? 다시 최소한 국민연금을 16%에서 30%로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개혁은 전문가를 채용하고 뭐 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뭐 어렵지 않죠. 16%를 30%로 통과시키고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낮췄던 걸 올리면은 끝. 어렵지 않죠? 그게 국민연금 개혁 일환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도 물론 좋아지지만 기업들도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둘째, 제가 이거에 반해서 주식 세계에 뛰어들었는데요. 미국은 퇴직연금 401k주들을 하면서 종합주가가 1000선에서 만선까지 논스톱으로 쉬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강국이 됐고 부자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태어난 거죠. 미국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LG, 삼성, 재벌들은 매우 강하고 기업이 튼튼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금융제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삼성, LG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처럼 제2의 애플, 제2의 아마존 이런 기업이 계속 창출해 나오려면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가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그 제도를 제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주식 비중이 2%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퇴직연금을
50%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50% 내에서 올리고 국내 주식을 30% 이상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의 금융은 선진화되고 매우 튼튼해지면서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앞질러주진 못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제2의 홍콩, 제2의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왜 싱가포르를 못 이기나요? 조금만 제도를 바꾸면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금융 왕국이 되면서 무한한 발전 그리고 제2의 삼성, LG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큰 흐름을 알아야 기준이 생기고 지금 제가 LG전자 우선주를 추천하지만 LG전자가 왜 템버거를 갈 수 있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느냐 길어지냐 문제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세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종합지수는 만선에 가고 대한민국은 매우 강국이 될 거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금융 왕국이 되고 동남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57,000원대 LG전자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7%대 대형주가 7%대고 지금 하락장에서 오르면 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LG전자는 뭔가 있는 거 아니겠나? LG전자가 템버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 분석에 들어가겠어요. LG전자는 자회사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LG이노텍 41%를 갖고 있고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3.8조 됩니다. LG디스플레이가 38%를 갖고 있어요. 가치로는 2.6조가 됩니다. 그리고 로보스터가 25% 갖고 있는데 613억, 로보트지가 9%, 287억, JKW 70%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매수할 때 1조였으니까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합계를 하면 L전자 자회사 시가총액이 한 7.6조나 됩니다. 자회사가 가치가 7.6조라는 거를 잘 분석하고 계셔야 됩니다. LG전자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싸다사 LG전자만큼 싼 주식이 없어요. 그 이유를 과학적이고 수치적으로 지금 계산해 주겠습니다. 자회사 지분은 7.6조입니다. 시가총액은 제가 방송할 때 18조 7천억이었는데 7% 상승해서 지금 20조입니다. 20조로 해도 얼마 오른 건 아니에요. 7% 겨우 상승을 했어요. 아직 안 늦었다는 얘기죠. 22년 매출은 80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업이익은 5조 정도. 여기서 매출액을 잡고 갑시다. 매출액이 80조라는 거는 이만한 파이가 있어요. 이만한 파이가 80조의 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80조의 파이를 가지고 있다. 매출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20조. 그럼 이만큼이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매출액이 80조인데 시가총액은 20조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회사가 정상화되고 회사가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순이익이 많이 오면 간단히 설명하면 시가총액이 8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80조까지 가면 몇 배인가요? 400%인가? 하여간 80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해요. 그 회사가 매출만큼은 뭐합니까? 적자 나면 꽝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난다면 영업이익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은 5조입니다. 5조 곱하기 자기자본이익 13%를 적용했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10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자본 13배를 곱하면 65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20조인데 시가총액이 65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으로는 80조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영업이익으로 기준 봐선 65조. 근데 영업이익 5조가 멈춰있지 않습니다. 5조가 지금의 가치고 내년에는 6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 70조, 80조 될 수도 있는 거죠. LG전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0만원 가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가는 12만 6천 원이죠? 이게 40만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선주는 지금 계리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정상화되면 계리율이 80%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주가 40만원 가면 L전자 우선주는 32만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주를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400% 수익이 나고 개인적으로 저는 21,450주를 갖고 있어서 만약에 32만원 가면 저는 여기서 70억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수치적인 계산이고 주식은 미래의 먹거리로 또 평가를 받습니다. LG전자의 미래의 먹거리는 뭔가요? 세계 가전에서 1위인 그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 미래의 먹거리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의 세계 1위입니다. 의료기기 헬스를 또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NFT 사업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한 거는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한다고 하네요. 매우 새 분야가 전망이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 접은 휴대폰이 효자될 줄이야. LG전자 남몰래 웃는 이유는,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사업을 안 팔았어요. 그때 안 팔 때도 통신 분야 5G, 6G 그 특허권이 많아서 자율주행차에 접목시키려고 안 판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확실한 정보는 없는데 지금 특허권 로열티가 3천억에서 8천억 정도 들어왔다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몰래 웃는 이유는 특허권 로열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전자 역대 최대 실적의 강세 지속.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역대 실적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지금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LG전자가 뭔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턴 언라운드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첫째 이유가 아까 분석한 것처럼 LG전자는 너무 저평가예요. 옛날에 LG전자가 아니에요. 돈 안 되는 거 다 팔았죠. 돈 안 되는 거 다 잘라냈죠. 이제는 돈 되는 것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분기 한 분기 지날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조기 흑잔이 확인했고, 대규모 특허 수익이 발생했다. LG전자가 또 특이한 점이 임금을 작년에도 9% 올렸는데 올해도 8%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저도 LG 출신이지만 제가 다닐 때 한 4%만 인상을 해도 엄청 기분 좋았어요. 적게는 2%대 올렸고 많이 올려봤자 한 4%대, 5%대 올렸거든요. 승진을 한 것도 아닌데 작년에는 9%, 올해는 8%이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LG전자 회장님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임금을 많이 주더라도 나는 인재를 확보하고 그만큼 돈 벌 자신이 있다. 그리고 LG전자가 미래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재를 잡고 더 회사를 튼튼하게 만들고 성장시키자. LG전자 부회장님 섭섭해요. 왜냐? LG전자 저는 주주인데 직원들 월급은 9%, 10% 올리면서 왜 배당은 안 오릅니까? 그거는 잘못됐어요. 회장님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회사 직원도 소중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주주도 소중합니다. 주주 없이 회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직원들 인상을 시켜주면 배당도 인상시켜줘야죠. 왜 깎습니까? 배당 깎았어요. 1250원 주던 거를 900원으로 낮췄어요. 최소한 동결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이 아직 주주가 중요하다는 거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에서 20% 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대박이 나서 배당이 한 주당 3,000원 줄 거라고 저는 계산이 끝났어요. 사실 뭐 그렇게 3,000원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 주기로 주주총회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주시겠죠. 그러나 배당이 백은 없게 해주세요. LG 헬로비전 전기차 충전 사업 기대감에 상한가 같다. LG 유프로스의 자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LG전자하고 상관이 없지만 LG 헬로비전이 왜 상한가를 갔냐면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직접 한다고 공개를 했는데 LG 헬로비전이 전기차 충전소의 유지 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다. 새로운 또 먹거리를 공격적으로 지금 도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사업 다른 전략 삼성전자, LG전자 렌털 사업 승자는,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렌털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 SK네트워크스가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시작을 했죠. LG전자는 렌탈 사업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하고 LG전자하고 2, 3등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SK네트워크스도 주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렌탈 사업은 SK네트워크스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LG전자가 막 치고 올라옵니다. 렌탈 사업 분야가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렌탈 사업이 그냥 국내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 사업입니다. 1위는 코웨이예요. 코웨이가 말레이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가서 미국도 가서 렌탈 사업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렌탈 사업의 승자는 결국엔 LG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LG전자가 당연히 렌탈 사업의 전 세계 1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전 세계 가전의 1위는 LG전자입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가전이 렌탈 사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는 LG전자가 이 가전, 특히나 렌탈 사업 분야가 의외로 큰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1분기 역대급 실적 일회성이라더니 주가 강세 배경은 한 8천억 정도 특허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봐도 이게 일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로열티를 받는데 로열티란 건 뭡니까? 휴대폰을 판다? 그런데 파는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제가 봐도 또 숨어있는
로열티 받을 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전담 문서를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LG전자 전장사업 가시화성과 흑자유단원 시기 촉각, GM 폭스바겐 공급량 늘리며 TCU 점유율 1위 탈환, 또 원가 개선이 탄력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VS JKW 마그나 삼각편대 전자사업 확장 가속. VS 사업부는 LG전자에 있는 거고, JKW는 유럽에 있는 헤드라이트 사업부고, 마그나는 요번에 마그나와 같이 합작한 전장사업부죠. 이 전장사업 세 부서가 막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1위예요, 1위. LG전자 우선주 일간 차트인데요. 제가 저번주 방송하려고 57,000원대 했죠? 그래서 지금 한 7% 정도 주간 차트를 보면 지금 21선까지 오르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21선까지 턴을 하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22선 이렇게 올라타겠죠. 그리고 VS 사업부, 전장사업부 흑자가 나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도 매수해도 3번 4번 매수를 해도 물론 7% 바닥에서 7% 올랐지만 지금도 싼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65,000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추격 매수를 금지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5,000원 아니면 7만원 이상부터는 매수 금지입니다. 기준점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요 울타리 내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매수를 해야 된다. 버스 떠나면 후회가 LG전자 가치평가가 장기적으로는 32만원 나오죠. 32만원. LG전자 우선주는 올해 3,000원, 배당이 3,000원 줄 가능성이 많아요. 배당이 3배나 오를 가능성이 있고, 우선주 개념으로 보면은 시가 배당률이 한 5% 됩니다. 뻥 먹고 알 먹고 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돈세형이 추천할 57,000원대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각자 현금이 없었다거나 망설였거나 그랬었겠죠. 그러나 지금 아직도 마지막 버스는 기다리고 있으니 적극 매수를 생각하는 게 좋다. 결론이죠. 어쩌라고? 65,000원에서 7만원까지는 저가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7만원 이상부터는 추격 매수 하지 말자. 주식은 쌀 때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못 먹었으면, 이제 LG전자 우선주가 7만원이 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좋은 주식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저평가의 종목을 찾아서 또 이런 작전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100억 갑시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사랑합니다.